제가 오랜만에 화해모 현실 고증을 좀 해봤는데요. 진짜 오버하지 않고 길거리에 흔히 보이는 화해모 유형들을 제가 진짜 학습을 해가지고 약간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 하는 대로 메이크업을 좀 해봤거든요. 어떤가요? 정말 놀랍게도 비포 영상, 애프터 영상 100% 동일한 색조들로 메이크업을 한 거거든요. 같은 제품으로 믿어지지 않는 정도 아닌가요? 지금 보면은 유행하는 화장법은 다 하긴 했거든요. 애교살도 열심히 그렸고 트임 메이크업도 다 했고 하이라이터도 열심히 발랐고 오버립 메이크업도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근데 어설퍼. 이제 봄색조 예쁜 거 많이 나왔네 이러면서 룰루랄라 메이크업 딱 했을 때 뭐야? 상세 페이지도 그 발색 아닌데 이거 뭐야? 나 같은 제품 맞아?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시면은 같은 색조도 진짜 2배 더 예쁘게 바를 수 있는 꿀팁들이 아주 가득가득 들어가 있거든요. 짠! 여러분 지금 저 같은 색조 쓴 건데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차이 나지 않나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하면은 같은 색조 화장품도 2배 더 예쁘게 쓸 수 있고 얼굴도 진짜 2배 더 예뻐지거든요. 진짜 올 보면은 맑게 예쁘게 화장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진짜 기초, 베이스, 색조 다 진짜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화장 실패하지 않도록 샵처럼 예쁜 메이크업 할 수 있도록 진짜 꿀팁들 가득가득 담아서 알려드릴 거니까 꼭 아주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세안을 하고 나서 얼굴에 있는 물기를 그렇게 막 수건으로 막 이렇게 닦아내는 편이 아니에요. 그냥 톡톡 하거나 거의 그냥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냅두거나 한 상태에서 일단 1차는 이렇게 닦아내는 패드로 해가지고 닥터를 먼저 해주고 나서 지금 여기 붙여놓은 거는 이렇게 화장솜에다가 부스팅 에센스를 가득 적셔가지고 완전 절여놓고 있는 거거든요. 부스팅 에센스로는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제품들의 특징은 일반 물토너랑은 달라요. 물토너는 그냥 닦아내는 느낌이 좀 강하잖아요. 물토너가 아니라 뭔가 조금 더 수분감을 가둬주면서 진짜 말 그대로 에센스를 워터 제형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제형이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한번 해주시면은 훨씬 더 화장을 좀 촉촉하게 진짜 팩한 것처럼 할 수가 있고 오늘은 셋 중에 이거 써줬습니다. 이니스프리 그린티 세라마이드 밀크 에센스. 이거는 약간 우유 같은 그런 느낌의 에센스거든요. 이걸로 완전 절여놨고 저 얼마 전에 그 상하이 샵 가가지고 진짜 메이크업 성공했었는데 그 샵에서도 보시면은 이런 비슷한 패드 같은 거를 먼저 얼굴에 해주고 미스트를 엄청 뿌려서 절여놓거든요. 그 미스트의 역할 대신에 저희는 미리 적셔서 이걸로 붙여놓는 거죠. 제가 지금 이거 붙여놓은 지가 한 10분 정도 돼가거든요. 이렇게 딱 떼보면은 이렇게 절여져 있어. 이렇게 피부가 이 에센스로 절여져 있어가지고 이 이후에는 뭐 에센스나 크림을 그렇게 막 리치하게 바르지 않아도 충분히 촉촉하게 메이크업이 잘 먹거든요. 화장 전에 뭐 마스크팩을 해두면은 제일 좋겠지만 사실 마스크팩 하기는 조금 귀찮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 그냥 화장솜에다가 원래 쓰는 워터 에센스를 막 묻혀가지고 이렇게 조금 붙여놓고 한 5분 정도만 솔직히 해놔도 화장 컨디션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에센스는 이거 발라줄게요. 제가 붉은기가 좀 많이 올라오고 트러블이 있을 때는 브링그린 징크테카를 쓰고 붉은기가 별로 없고 피부 상태가 그냥 좋다, 그냥 좀 짠짠하게 만들고 싶다 할 때는 요 PDRN 앰플 쓰거든요. 얘는 왜 촬영할 때마다 다 써가는 제품들만 있는지 모르겠어. 화장 잘 먹으려면 무조건 포인트는 짠짠입니다. 짠짠. 그리고 마무리는 이제 크림으로 해줄 건데 크림은 사실 이렇게 먼저 절여놓은 상태일 때는 크림을 그렇게 많이 바를 필요는 없고 그냥 조금 얇게 코팅해준다 정도의 느낌으로 한 요 정도만 짜가지고 얇게 발라주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렌즈를 껴줄 건데 렌즈는 제가 얼마 전에 진짜 메이크업이 2배 예뻐 보인다고 완전 극찬했던 그 렌즈 있죠? 오렌지 레인모카? 진짜 이거 끼고 나니까 사실 예전에 꼈던 다른 렌즈 꼈을 때 뭔가 메이크업이 좀 아쉬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비포의 화해모 시절 재현했을 때는 똘망똘망한 렌즈가 아니라 약간 그래픽이 너무 화려한 그런 렌즈를 껴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렌즈는 뭐 스모키 메이크업을 하거나 다른 좀 컨셉 메이크업 할 때는 어울릴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런 맑게 덜어낸 그런 봄 느낌의 메이크업 있죠. 그럴 때는 이렇게 조금 직경이 큰 렌즈를 끼고 다른 색조가 평소 색조보다 좀 여리여리하잖아요. 컬러들이. 이렇게 눈이 조금 강조가 돼도 답답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밸런스가 아주 잘 맞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커버 메이크업까지는 아니고 약간 이 메이크업 자체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런 메이크업의 이 무드들을 좀 비슷하게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진이 이 윈터님 이 사진인데 이 사진에서도 보면 렌즈 직경이 되게 큰데 다른 색조들이 과하지 않다 보니까 답답하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이 부분 참고해서 이렇게 렌즈 선택
선택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립 메이크업을 예쁘게 하고 싶다면 절대 빼놓아서는 안 되는 단계. 오늘 좀 평소보다 단계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평소에는 조금 귀찮아서 생략하고 이랬던 부분들도 오늘은 진짜 내가 오늘 샵 원장님이 되어서 내가 내 얼굴에 메이크업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할 거기 때문에 요 립 마스크 젤리를 발라놓습니다. 도톰하게. 우리 메이크업 하는 동안에 이게 쫙 흡수되면서 입술 컨디션이 좋아지게끔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리고 렌즈 선택 못지않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 또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기초 하시고 나서 바로 뭐 파데나 쿠션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그 샵은 베이스를 막 몇십 분을 하는데 베이스를 뭐 진짜 공들인데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만큼 샵에서 진짜 신경 써가지고 해주시는 게 또 베이스 카테고리인데 근데 이제 베이스 단계 중에서도 색조로 오늘처럼 좀 맑게 예쁘게 올리고 싶을 때 진짜 꼭 신경 써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톤 정리입니다. 톤 정리. 근데 이때 또 중요한 게 톤 정리를 어떤 제품으로 해주는지도 정말 중요한데 제가 정말 모든 톤업 크림, 모든 선크림 통틀어가지고 제가 최애로 꼽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딘시의 블루 톤업 선크림. 제가 지난번에 파데프리나 바디 톤업용으로도 잘 쓴다고 말씀드렸던 제품인데 보통 이렇게 톤업 선크림 해가지고 나온 제품들 보면은 기본적으로 다 하얘지긴 하얘져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 하얘지는 게 맑게 하얘지는 게 아니라 뭔가 애매하게 좀 탁기가 획기가 돌면서 좀 허옇게 붕 뜨는 느낌이 돼버리거나 아니면 시간 지났을 때 건조해서 갈라지거나 묘하게 핑크 느낌만 붕 떠가지고 베이스랑 그 색조랑 막 안 맞게 뱉어내는 그런 느낌의 제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톤업 선크림보다는 코렉팅용 메이크업 베이스를 그냥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진짜 이거는 선크림으로 나왔는데 이 톤 보정력은 메이크업 베이스급에다가 제형감도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이거 하나만 발라도 너무 화사해 보여요. 더더 찐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거 지금 제가 광고 받기 한참 전부터 썼던 제품이거든요. 작년에 딘시 폼을 추천하면서 딘시 폼 라이브를 나갔었어요. 라이브 준비하면서 써보고 너무 좋고 반해가지고 계속 영상에서 추천했던 제품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달에 딱 한 번 쇼츠 광고를 받았는데 재롱이들이 오특날 품절을 시켜서 막 예약 배송 걸리고 아마 제가 그 전에 영상에서 계속 추천해왔던 게 있어가지고 그때 써보고 재구매해야 되는데 지금 어떡하네 해서 사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 느낌? 진짜 한번 써보시면 저처럼 계속 쓰게 될 그런 제품이에요. 어쨌든 다시 메이크업 얘기로 돌아가서 이 봄 색조 이렇게 맑은 코랄, 핑크, 여리여리한 이런 컬러들은 베이스가 탁하고 어둡고 하면은 이 색조들이 예쁘게 안 올라오거든요. 그냥 마냥 허해지는 느낌 말고 뭔가 좀 맑게 화사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진짜 이 딘시 블루 톤업이 그냥 허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노란기, 붉은기, 어두운기까지 완전 트리플 톤 커버템입니다. 일단 발림성 좋아가지고 안 뻑뻑하게 쫙쫙 발리는 거 보이시죠? 제가 사실 뭐 그렇게 피부톤이 막 어두운 편이 아닌데도 지금 이렇게 아주 예쁘게 화사해진 거 보이시나요? 그냥 허여멀건만 해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진짜 원래 뽀얀 피부처럼 이렇게 화사해지고 그리고 질감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거는 발릴 때는 이렇게 촉촉하게 발리는데 다 바르고 나면은 끈적거리지 않고 이렇게 실키해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 위에 베이스나 색조 올릴 때도 밀림 없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파데프리용으로도 추천하고 제가 진짜 제일 잘 쓰는 방법은 이렇게 톤 정리용 베이스로 아예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워낙에 오래 쓰다 보니까 이것저것 써보면서 발견한 찰떡궁합 툴도 있어요. 요거는 광고 아님. 요거는 그냥 제가 돈 주고 사서 쓰는 건데 이 브러쉬가 양 조절을 자동적으로 해줘가지고 너무 예쁘게 발리더라고요. 이 딘시를 바르고 색조를 올리는 거랑 딘시를 안 바르고 색조를 올리는 거랑 정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쪽만 블루 톤업을 발랐는데 진짜 맑게 화사해졌죠. 모태 하얀 피부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냥 쓱쓱 해가지고 이렇게 얇게 2번 저는 레이어링 해주면은 딱 제가 원하는 정도로 톤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목은 제가 이렇게 왕퍼프로 바르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목까지 싹 발라주고 나면은 아까 비포랑 한번 비교해서 보실래요? 막 너무 허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예쁘게 맑게 하얘지는 거 보이시죠? 아, 그리고 혹시라도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손으로 발라도 예쁘게 발려요. 근데 이제 저는 또 손으로 바르고 손 닦고 이런 거 귀찮기도 하고 이왕 더 예쁘게 발리는 제품이 있으면 같이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린 거고 뭐 꼭 이걸 사셔라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이 블루 톤업 하나로 이렇게나 톤 차이가 나니까 색조 완성도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색조를 맑게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이 블루 톤업을 파데, 베이스 전에 발라보셔라. 그리고 이 제품이 또 단순히 톤업만 잘 되는 선크림이 아니라 피부 장벽 케어 쪽 임상까지 갖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크림을 사용을 했을 때 수분 손실은 줄이고 보습이랑 피부결 개선율은 증가가 된다는 게 또 임상 데이터로도 나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톤 정리랑 피부 컨디션 케어를 같이 한 느낌. 그리고 저처럼 피부 예민하신 분들은 이것도 되게 마음에 드실 것 같은데 자극 지수가 0.00% 통과 제품이에요. 저는 진짜로 톤업 유무를 떠나서 피부가 예민하다 보니까 진짜 이 선크림 고를 때 되게 신중히 써야 되는 타입인데 이 제품 썼을 때는 뭐 트러블이 나거나 피부 컨디션이 안 좋아지거나 이런 적 한 번도 없어가지고 진짜 믿고 쓰는 제품이고 딘씨가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유한양행에서 만든 브랜드라서 더 믿고 쓰셔도 됩니다. 지금 또 올영 세일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딘씨 제품들도 최대 67%까지 할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블루 톤업은 이렇게 기획 세트로 나오는데 이렇게 50ml짜리 구입하시면 20ml짜리 파우치에 쏙 넣기 좋은 사이즈로 같이 나가니까 이번 올영 세일 장바구니에 넣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같은 색조를 써도 훨씬 더 예뻐 보이게 2배 더 예뻐 보이게 해주는 제품이니까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색조 왕창 더 사는 것보다 이거 하나 바꾸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크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파데 발라줄 건데 파데는 이 바닐라코의 커버리셔스 21호 로제 컬러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톤 정리를 다 해둔 상태에서 파데를 올리면은 파데도 되게 예쁘게 진짜 찰떡같이 잘 올라가거든요. 제가 요즘 모든 베이스를 쓸 때 잘 쓰는 조합 이 이더앤 퍼프에다가 이 정샘물, 줌바이 정샘물 베이스를 밀착시킬 때 베이스 자체의 제품력도 중요하지만 툴을 어떤 거를 쓰는지도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이 퍼프에 요즘 완전히 꽂혀버렸습니다. 파운데이션 바르실 때 이렇게 눈가 주변은 너무 두껍게 올릴 필요 없고 약간 이렇게 밀듯이 발라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눈가 주변에 파데를 너무 두껍게 쌓아버리면 크리즈도 너무 심하고 텁텁하고 안 예뻐져가지고 눈가 주변은 그냥 좀 남은 양으로 쓱쓱 하는 느낌으로 하시고 너무 꼼꼼히 바르실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서 베이스 하실 때 많이 놓치는 포인트 어디냐면 저는 여기를 보고 약간 화장의 디테일을 조금 판단? 내가 뭔데 판단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부분을 보면은 아, 이 사람 좀 화장 공들여 하는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라고 느껴지는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여기거든요. 지금 여기가 하나도 안 발라져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두드리다 보면은 여기 부분은 이렇게 하나도 안 발라져요. 근데 이 부분을 이것도 역시나 남은 양으로 해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쓸듯이 해주면 되거든요. 완전 여기에 파데를 이렇게 먹이듯이 다 발라버리면은 여기도 역시나 크리즈가 껴버려요, 완전히.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남은 양으로만 이렇게 쓸어주시면 되고 여기랑 아예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아예 안 발린 거고 여기는 이렇게 쓸어서 자연스럽게 채운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코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채워주셔야 돼. 남은 양으로 이렇게 쏙쏙 채워주시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얼굴 외곽 쪽에는 이 파데로 가득 바르면 얼굴이 오히려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선크림 바를 때도 보면은 여기 위주로 바르고 여긴 그냥 남은 양으로 칠했단 말이에요. 파데도 똑같이 바르다가 얼굴 외곽 쪽은 그냥 남은 양으로 대충 쓱 이런 느낌. 이렇게 베이스를 좀 발라놓고 사실 지금 가릴 잡티가 이거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국소 부위에 아주 작게 가려질 때는 그냥 이렇게 펜슬 컨실러 사용해가지고 그냥 살짝 그 경계만 살짝 없애주면 됩니다. 이거는 더샘 펜슬 컨실러고 이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이쪽에 T존 강조가 좀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음영을 조금 없애주면 없애줄수록 좀 맑고 좀 여리여리한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더샘 컨실러 톤업 베이지에 있는 이 약간 핑크 베이지랑 이 블루 컬러 도는 거 같이 섞어서 콧대가 없으신 분들은 여기 보통 쉐딩을 하는 부위인데 저는 여기를 이렇게 음영으로 없애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뭔가 봄 웜 메이크업 좀 깔끔하게 해도 뭔가 인상이 싸나워 보이고 뭔가 그런 청순한 느낌이 안 나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지금 여기랑 여기 완전 차이 나죠. 여기는 이렇게 있고 지금 여기 제가 없앴더니 여기 콧대 시작점이 낮아졌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과감하게 좀 가려주셔야 돼. 완전 차이 나죠? 그리고 콧대 음영을 좀 잡고 갈 거거든요. 요거는 파우더 쉐딩 하기 전에 이제 원래 스틱 쉐딩으로 먼저 잡아두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스틱 쉐딩은 블렌딩을 좀 잘못하면은 이 밑에 발라져 있는 베이스가 까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 너무 블렌딩이 좀 덜 돼가지고 얼룩이 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쉐딩 팟을 이렇게 코렉터 브러쉬에 발라가지고 해주시면은 딱히 막 블렌딩을 할 필요 자체가 많이 없거든요. 왜냐면 이 브러쉬 자체가 블렌딩의 역할도 그냥 바르면서 블렌딩이 되는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지금 음영은 예쁘게 잡히는데 딱히 막 블렌딩 스킬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톡톡톡톡 지나가면서 이렇게만 해줘도 음영이 확
예쁘게 잡히는 거 이렇게. 저는 여기는 음영 넣는 걸 안 좋아해가지고 여기는 음영을 안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딱 끝냅니다. 여기까지 딱 쉐딩 팟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선크림 바를 때 썼던 그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여기 살짝 이렇게 팡팡팡팡팡 이렇게 해주고 퍼프로 대충 좀 두들겨주면은 턱 음영도 예쁘게 잡히거든요. 파우더 쉐딩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먼저 깔아놔주면은 얼굴 음영도 되게 예쁘게 오래 간다는 거. 대충 발라도 돼요. 컬러 자체가 되게 자연스러워가지고. 샵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스틱 타입 좀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턱 먼저 잡고 그 다음에 파우더 쉐딩 치거든요. 근데 그런 스틱 쉐딩들은 좀 전문가가 아니면은 좀 컨트롤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쉐딩 팟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쉐딩 팟으로 먼저 음영을 잡아놓고 나서 이제 이 단계에서 파우더 처리가 들어가 줄 건데 저는 파우더를 원래 퍼프로 할 때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금 살짝 맑은 느낌으로 하고 싶을 때는 얼굴 전체를 파우더로 다 덮어버리기보다는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약간 이렇게 눈가 주변이나 여기 부분 위주로만 살짝 이렇게 해주고 맙니다. 다른 부분은 좀 자연스러운 광이 좀 올라올 수 있게 파우더 양을 평소보다 살짝 덜어서 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눈썹이 또 중요하잖아요. 눈썹을 제가 요즘에는 이걸로 바탕을 잘 그리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 세포라 가가지고 사온 제품인데 이게 샵에서 진짜 많이 쓰는 파우더 듀오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브로우 파우더 듀오를 꼭 써야 되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기는 해요. 왜냐면 그냥 일반 섀도우 팔레트에 있는 그냥 음영 섀도우 써도 비슷비슷하지 않나? 라고 생각했던 스타일이어가지고 꼭 이거를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했었는데 얘는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나스타샤 거가 이 컬러는 블론드 컬러거든요. 제가 컬러 선택도 되게 좀 잘한 것 같고 이렇게 바탕에 먼저 이렇게 살짝 깔아주는 용도로 썼을 때 되게 자연스럽고 포슬포슬한 눈썹으로 표현하기가 되게 쉬워지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이 제품의 좀 위상이라고 해야 될까? 뭔가 이거의 소중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된 게 제가 이번에 눈썹 정리를 하다가 여기를 많이 좀 날려먹었거든요. 여기 이제 눈썹 이렇게 있으면은 이 윗부분이 좀 이렇게 누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좀 이렇게 브로우 파우더로 좀 채워줘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요즘 들어 이거를 좀 많이 썼는데 얘로 채웠을 때 되게 자연스럽고 포슬포슬하게 잘 채워져가지고 저 이거 해외여행 가시면 사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그려주고 제가 한동안 다른 브로우로 잠깐 갈아탔었는데 요즘에 다시 이거 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 에스쁘아 라이트 토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 유명한 그 더브로우 그거가 아니에요. 그 더브로우 라인에서 더 유명한 거는 여기가 더 슬림한 타입이 더 유명한 거고 얘는 뚱뚱이거든요. 얘는 좀 홍보가 덜 돼가지고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느낌? 지금 이렇게 아나스타샤로 먼저 잡아놓다 보니까 이 펜슬이 들어갈 영역이 사실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그냥 끝에 라인이랑 이런 걸 좀 잡아주는 정도? 그래서 여러분 눈썹이 조금 그리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 브로우 파우더 한번 사보셔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컨실러 펜슬 사용해가지고 조금 내가 좀 더 원하는 모양에 맞게 눈썹 라인 조금 더 정리해주면은 진짜 더 예쁘게 눈썹 그리실 수가 있거든요. 확실히 이렇게 컨실러 펜슬까지 좀 사용을 해주니까 더 눈썹이 좀 예쁘게 자연스럽게 표현이 좀 됐고요. 여기서 이제 또 브로우 카라 해줘야겠죠. 브로우 카라. 제가 이제 눈썹 염색이 좀 예쁘게 잘 돼 있을 땐 솔직히 브로우 카라 잘 안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검은 털이 올라온 상태여가지고 이 페리페라에 브로우 카라를 해주겠습니다. 오늘 섀도우는 제가 맑은 봄 메이크업 하고 싶을 때 제일 좋아하는 팔레트인데 요 밀크터치의 투데이 시리얼 보울. 이거는 제가 정말 너무 사랑하는 팔레트거든요. 제가 이제 퍼스널 컬러를 뭐 저는 메이크업으로 이랬다 저랬다 막 바꿔가면서 하는 편이긴 하지만 제 퍼컬은 봄웜 라이트 톤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완전 너무 화사하기만 한 봄 메이크업보다는 아주 살짝 미지근한 느낌이 들어가면서 좀 맑은 느낌을 좋아하는데 그런 톤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이렇게 음영 컬러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애교살 음영 넣기에도 좋거든요. 애교살 음영을 좀 화해오신 분들은 이렇게 섀도우 타입으로 넣지 않고 너무 진하게 완전 진짜 아이라인으로 그냥 그려버리시거나 아니면 진짜 막
붓펜 라인 찍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섀도우로 조금 레이어링을 해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화장이 잘해 보이는 지름길입니다. 근데 또 본격적으로 섀도우 들어가기 전에 이 섀도우 표현을 더 예쁘게 하기 위한 장치를 하나 넣어둘 건데 이거는 자빈드 서울의 페일 코랄 컬러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까 파데나 이런 거를 눈두덩이에 최대한 안 바른다고 안 발랐는데도 지금 여기 이렇게 크리즈 현상 보이시죠? 이거를 싹 발라주면은 눈두덩이 베이스도 살짝 입혀지면서 이 크리즈도 쫙 없애주거든요. 아주 깨끗하게. 그래서 눈두덩이의 컨디션 자체를 좋게 만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페일 코랄 컬러 지금 안 바르면 이렇게 좀 크리즈 껴있고 막 좀 안 예쁜데 이렇게 베이스를 환경을 만들어주기 좋아서 저는 이렇게 메이크업 퀄리티를 높이고 싶다 하시면은 이 컬러 프라이머 작업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사실 저는 귀찮을 때는 그냥 이 컬러 프라이머를 섀도우처럼 그냥 바르고 그냥 눈두덩이에 다른 메이크업을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좀 환경을 좋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이렇게 두 개를 믹스를 해가지고 베이스를 깔아주시면 되거든요. 섀도우 발색도 되게 잘 올라와요. 원래 밀크터치 팔레트 자체가 발색이 되게 잘 되는 편이긴 한데 이렇게 자빈들을 먼저 깔아두면은 더 발색이 예쁘게 맑게 잘 올라오는 느낌? 섀도우 발색이 잘 안 올라온다, 깔끔하게 잘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이스 섀도우를 발라놓고 나서 제가 조금 더 맑게 표현하는 방법. 섀도우 팔레트에 있는 이런 컬러들 도대체 언제 쓰는 건지, 베이스로 쓰기에는 너무 밝은 것 같고 왜 있는 건지 궁금해하셨던 분들 있으시죠? 얘를 오히려 이렇게 베이스를 발라준 다음에 베이스 주변을 정돈해준다는 느낌으로 영역 정리의 느낌으로 써주셔도 괜찮거든요. 이 베이스를 먼저 이렇게 바르고 이 베이스 주변에 이렇게 블렌딩하는 느낌으로 얘를 써주시면 섀도우가 더 맑아져요. 아까 베이스 발랐던 부분에 바르는 게 아니라 베이스 발랐던 거의 끝부분들 위주로 이렇게 펴주듯이 발라주는 거거든요. 지금 점점 맑아지는 거 보이시죠? 섀도우 바른 거 주변을 조금 밝게 만들어주면서 블렌딩을 사사사삭 해주면서 섀도우가 더 예쁘게 좀 뽀용해지게끔 이렇게 하는 효과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애교살 작업해줄 건데 제가 최근에는 저희 애교살 팔레트가 나온 이후에는 팔레트를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근데 팔레트도 팔레트지만 뭔가 좀 이렇게 깔끔하게 딱 표현을 해주고 싶을 때는 펜슬로 영역을 좀 잡아주는 것도 좋거든요. 그냥 바로 팔레트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요거는 사이먼 베이지 컬러입니다. 저의 완전 최애 컬러고요. 이렇게 먼저 넣어주면은 컬러감이랑 이런 이 양감이랑 싹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먼저 넣어놓고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을 때 팔레트를 넣는 방식으로 해도 좋습니다. 사이먼 베이지를 딱 넣어놓으니까 뭔가 이제 눈매가 완성되고 있는 느낌이죠. 깔끔하게. 오늘 깔끔이라는 단어를 몇 번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아주 깔끔하고 맑은 봄 메이크업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맑게 할 거기 때문에 음영감이 사실 많이 들어가진 않을 예정인데 그래도 여기 쌍꺼풀 여기 가까이에는 살짝 음영감 들어가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컬러랑 이 컬러 이렇게 믹스해서 여기 가까이에만 여기 삼각존 부분도 이렇게 좀 발라줄게요. 눈을 좀 길게 이렇게 발라놓고 음영이 한 번 더 들어가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바로 이 부분, 여기 부분을 이제 메이크업이 다른데 막 진하게 하는 메이크업이 아니잖아요. 오늘은 좀 계속 좀 여리여리한 컬러를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밋밋해지지는 또 않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믹스를 하셔가지고 여기 이 안쪽, 이쪽 아시죠 여러분? 이 안쪽에 언더의 뿌리쯤에 이렇게 살짝 넣어주셔야 됩니다. 살짝 이렇게 넣어줬을 때 눈이 이렇게 밋밋해 보이지 않고 조금 더 커 보이는 느낌? 이렇게 눈을 조금 커 보이게 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뷰러 들어갑니다. 아, 여러분 진짜 저 요즘에 속눈썹 난리 났어요. 속눈썹을 노글루 속눈썹이었는지 그냥 속눈썹이었는지 어쨌든 속눈썹 붙인 거를 손으로 그냥 막 떼다가 제 원래 속눈썹이 뜯겨가지고 요즘에 매일매일 속눈썹 붙이고 있어요. 그냥 속눈썹을 안 붙이고는 나갈 수가 없는 정도로 속눈썹이 심각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 아이라인은 제가 원래는 뮤트 브라운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냥 브라운. 왜냐면은 이 렌즈와의 궁합까지 생각하면 좋은데 내 렌즈가 모카 컬러이기 때문에 라이너도 그냥 조금 더
웜톤 느낌이 있는 브라운으로 맞춰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섀도우에 기교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대신 라이너는 살짝 길게 빼줄 건데요. 두껍게 길게 빼면은 너무 아이라인만 보일 수가 있어가지고 두껍지 않게 점점 얇아지게 빼주면 되는데 펜슬로는 이렇게 적당히만 빼주고 조금 있다가 이렇게 브러쉬랑 요 뒤에 펜 라이너 사용해가지고 다 빼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1차로는 요 정도만 해주세요. 자, 이런 느낌으로 펜슬로 일단 요 정도만 빼놓고 그 다음에 요 아이라인 풀어주는 컬러 사용해가지고 이제 요 날렵한 브러쉬로 이때 좀 더 꼬리를 얇게 빼주면 되거든요. 이 브러쉬 자체가 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끝에를 빼주시면 돼요. 꼬리까지 너무 두꺼우면 진짜 아마추어처럼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블렌딩 싹 해주고 그리고 이거는 그 올영 기획의 세트 바리로 나가는 요 쿨 트임 아이라이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끝부분에만 살짝 넣어주면 이렇게 붉은기가 살짝 생겨가지고 더 예뻐지거든요. 끝부분에만 이렇게 살짝 넣고 블렌딩은 거의 안 해줘도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애교살 마무리 작업 해줄 건데 애교살 마무리는 이 컬러를 해줄 거거든요. 이 가운데 컬러가 애교살에 발라줘도 예뻐가지고 아까 사이먼 베이지 발라놓은 거 위에다가 얘를 살짝 이렇게 더해서 애교살이 조금 더 올라오게끔. 아니 여러분, 바닐라코에서도 노글로 속눈썹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원래 코링코의 퓨어라이트를 좋아하는데 퓨어라이트랑 비슷한 듯 좀 다르게 생겼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면 얘가 퓨어라이트인데 얘보다 조금 더 깔끔한 느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얘로 붙여볼게요. 바닐라코에서 나오는 속눈썹을 생각도 못 해봤는데 그 인스타 넘기다가 그 광고에 타겟돼가지고 저한테 뜨더라고요. 바로 결제해버렸어. 일단 오늘은 맑은 메이크업이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속눈썹이 사실 너무 도드라지게 보이면 안 예뻐가지고 9mm랑 10mm만 사용해가지고 붙여주겠습니다. 되게 진짜 깔끔한 느낌이에요. 일단 느낌 좋고요. 앞에 9mm 2개 붙이고 그 다음 뒤에 10mm 2개 붙여야겠어요. 9mm 2개, 10mm 2개 붙였는데 속눈썹의 존재감이 너무 강하지도 않으면서 깔끔하게 잘 표현되죠? 이름이 올데이인데 진짜 딱 데일리로 쓸만한 그런 속눈썹. 자, 이렇게 양쪽 다 속눈썹을 좀 붙여줬는데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속눈썹 붙이고 요 리퀴드로 사용해가지고 여러분 요게 또 보이면은 또 초짜티가 나가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속눈썹 뿌리 부분이 허옇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게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거울로 보면 은근히 되게 신경 쓰이는 부분이어가지고 그 붙여놓은 풀 자국이 눈에 너무 선명하게 보이지 않게 이 리퀴드로 좀 없애주는 게 중요합니다. 살짝 그냥 조금 덧바르는 정도로 끝내요. 꼬리로 또 너무 빼버리면은 이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라인을 그려놓은 게 너무 인위적으로 변할 수가 있어서. 그러고 이제 마스카라는 요 웨이크메이크 거, 얘도 되게 얇게 내고 괜찮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마스카라 선택을 너무 볼륨감이 있는 거를 선택을 해버리면은 사실 속눈썹을 얇고 깔끔한 걸 선택한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여가지고 마스카라 선택도 꽤 중요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블러셔 작업 들어가 줄 건데 블러셔 바를 때 보통 초보분들이 많이 하시는 고민이 블러셔 바르면 티가 너무 안 나요 라든지 아니면 영역을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또 너무 불타는 고구마가 돼요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발색이 좀 잘 안 올라온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요즘에 많이 추천드렸던 제품인데 이 드롭비 컨실러거든요. 이 핑크 컨실러인데 이거를 앞볼 부분에다가 뿅뿅뿅 올리고 그 위에 블러셔를 바르면 발색이 훨씬 잘 되고요. 근데 사실 오늘은 딘시로 톤 작업을 다 해놔가지고 발색이 너무너무 잘 될 상태여서 딱히 저 작업은 하진 않을 건데 톤업을 잘 못했다, 좀 오늘 칙칙한 편이다 라고 하시면은 이제 볼 부분에라도 이걸로 좀 톤업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자, 근데 다른 고민들이 있죠. 뭐 영역을 잘 못 잡겠다든지 아니면 지속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블러셔 바르고 나면 다 어디로 사라져버려요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이게 이렇게 보면은 그냥 다 같은 사구 파우더 블러셔 같잖아요. 근데 이게 밑에 부분은 이렇게 들어가는 젤리 타입이거든요. 젤리를 먼저 얹고 그 위에다가 이제 파우더 타입을 얹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블러셔인데 이렇게 된 거를 써주면은 훨씬 이 영역 잡기도 편하고, 왜냐면은 파우더
파우더 블러셔는 이 영역 수정이 너무 어렵잖아요. 이미 다 발라버리면은. 근데 이거는 이제 젤리 타입이어가지고 살짝 영역 잡을 때도 조금 실수했을 때 살짝 지워내면서 하기도 괜찮고, 일단 발색 자체가 너무 진하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얹어가면서 이렇게 영역을 잡아나가는 느낌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블러셔 영역도 진짜 중요해요. 블러셔 영역을 어떻게 잡으시면 좋냐면 원하는 느낌에 따라서 다르게 하시면 되는데, 전 좀 개인적으로는 블러셔를 발랐을 때 기대하는 효과가 좀 얼굴이 생기 있어 보이고 어려 보이는 느낌을 위해서 바르거든요. 그리고 좀 어려 보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코 밑으로 안 내려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너무 얼굴 외곽 쪽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여기 이렇게 눈썹 안쪽 라인으로 들어오는 게 더 예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라인, 제가 그 강민경 언니, 차정원 언니 분석 메이크업에서도 다뤘던 부분이어가지고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 2개 컬러 믹스해가지고 그 위에 파우더 타입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얹어주면은 너무 예쁘게 진짜 뽀용하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예쁘게 올려주시면은 블러셔 빨 대박이죠. 핑크 잘 어울리는 봄원분들 진짜 추천. 이거 백도 복숭아라는 컬러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저는 여기 앞볼 부분에 여기가 조금만 더 좀 빛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백도 복숭아 컬러에는 뭐 펄이 들어가 있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매트하게 표현이 되는데, 그 위에 이렇게 글린트 제품이거든요. 글린트 하이라이터인데 이렇게 아주 예쁜 살구톤? 웃었을 때 튀어나오는 부분 위주로만 살짝 이렇게 발라주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블러셔 컬러랑 잘 어우러져가지고 이렇게 앞볼 광채도 조금 넣어놓고요. 애교살 음영이 블러셔 하면서 좀 사라져가지고 애교살 음영을 먼저 좀 이렇게 넣고 있고, 여러분. 샵에서도 이 단계를 매우 신경 쓴답니다. 그리고 사실 코 쉐딩이나 턱 쉐딩은 아까 쉐딩 팟으로 이미 잡아놔가지고 파우더 쉐딩이 막 어렵지도 않고 막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슬쩍 묻혀가지고 아까 쉐딩 팟 발랐던 거 그 위에 그냥 좀 이렇게 덧바르는 정도? 이 정도로 해주고, 경계가 지지 않게 자연스럽게 음영감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볼에 바른 하이라이터 말고 콧대 부분이랑 눈 앞머리에도 살짝 하이라이터 넣어줄 건데, 이것도 약간 젤리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브러쉬보다는 이렇게 살짝 손으로, 그리고 눈 앞머리에는 살짝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이런 식으로 광을 예쁘게 넣어줍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와, 오늘 진짜 제 평소 데일리보다도 훨씬 더 꼼꼼하게, 저도 이렇게 꼼꼼하게 잘 안 하거든요. 대박 꼼꼼하게 했더니 촬영 시간이 매우 깁니다. 네, 이제 대망의 립 단계인데, 일단 입술 컬러를 이렇게 좀 죽여놓고 나서, 그리고 제가 원래 같으면은 그 립 프라이머를 굳이 바르지 않아도 이제 입술 컬러가 잘 예쁘게 나오는 편인데, 여기 지금 제가 조금 까짐이 있거든요, 입술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가리기 위해서라도 립 프라이머를 살짝 바를게요. 살짝 문질러주고 톡톡톡 두드려서 조금 커버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가려졌죠? 이 상태에서 이제 바닐라코 립 펜슬 사용해가지고 저는 여기를 조금 오버해주는 편이거든요. 여기랑 여기가 좀 부족해서 여기를 조금 올려줍니다. 그리고 어린이술은 여기만. 이제 페리페라 틴트 발라줄 건데, 오늘은 말랑 물복 바를 거거든요. 발랐을 때 오늘 메이크업에 잘 어울릴 것 같은 컬러인데, 이렇게 딱 핑크 복숭아 느낌이어가지고, 이게 입술 컬러가 조금 붉을 때 바르면 사실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발색이 나올 때도 있는데, 이렇게 립 베이스를 청초하게 해놓고 바르면 그렇게 여리여리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예뻐요. 진짜 딱 맑은 핑 짧은 컬러예요. 이렇게 바르고 제가 이제 여기 부분을 살짝 커버하는 게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기는 오히려 좀 커버해서 입술이 좀 더 통통해 보이면서, 여기가 이제 너무 퍼지면은 하관이 무거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기 아랫입술 끝부분은 살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아주 맑은 봄 메이크업 완성인데요. 제가 일단 머리까지 하고 마무리 멘트 하러 오겠습니다. 짠, 여러분, 이렇게 목걸이도 차고 머리도 하고 왔습니다. 머리를 좀 깔끔하게 묶어봤어요. 또 봄에는 이렇게 좀 묶고 다닐까 싶어가지고. 네, 오늘 이렇게 봄 메이크업 이제 워스트
베스트 같이 보여드렸는데 진짜 단계 하나하나마다 꿀팁을 가득 넣어서 보여드리느라 오늘 조금 영상 길이가 평소보다 길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진짜 저장해두시고 꼭 반복하면서 보셔야 돼요. 이렇게 맑게 표현하는 꿀팁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진짜 오늘 베이스도 너무 예쁘고 눈 화장도 너무 예쁘고 블러셔, 립 그냥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약간 봄 메이크업의 바이블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찍어봤으니까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아직 저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저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